중국은 우리 화웨이를 제재하면 우리는 애플과 퀄컴을 치겠다 라는 반격 대응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가를 살펴보면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3,900만원 수익 중이며 국내 계좌는 33% 수익률과 390만원 수익 중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하락으로 제 계좌도 약 400만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크게는 계좌가 1000만원씩 움직이고 작게는 몇백만원씩 움직이고 있는 계좌입니다. 처음엔 저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밤에 계속 계좌를 열어봤는데요. 이제는 돈그릇이 좀 커진 것인지 이런 자산 등락에 대해 많이 무뎌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고 나중엔 몇천만원씩 계좌가 매일 움직이더라도 무뎌지는 그런 돈그릇이 되도록 공부해야겠죠. 금일 미국 증시는 오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57% 하락, 나스닥이 1.06% 하락, S&P 500이 0.7%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약세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의 특징주는 애플입니다. 마이너스 3.58%로 하락하며 미국 증시를 끌어내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나 떨어진 이유를 살펴보면 중국이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본격적인 애플 제재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이 중국인데 여기서 중국 제재가 들어가면 애플의 실적이 더 무너지겠네? 라고 시장이 판단하며 매도세가 연출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미국 증시를 하락시킨 가장 주된 요인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3% 하락했고 AMD와 경쟁으로 인해 하락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중국의 제재 우려가 엔비디아 매도로까지 번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중국에게 제재라는 명분이긴 하지만 세계 1위를 내주지 않기 위해 엔비디아의 GPU를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어제 또 증시의 악재가 뭐였냐면 바로 8월 미국 ISM 서비스업 PMI 발표였습니다. 이 발표가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고 현재 시장에서 미국 경제의 좋은 뉴스는 미국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뉴스로 해석됩니다. 그 이유를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서비스업 확장이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예상치가 52.5였고 지난달엔 52.7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높은 이번에 54.5로 발표가 된 겁니다. ISM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것이죠. 신규 수주, 고용 모두 예상보다도 훨씬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 이게 뭘 뜻하냐면 연준은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둔화를 꼭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을 연설에서 지겹도록 말해왔었습니다. 즉 연준의 금리 동결이나 인하를 보기 위해선 이 서비스업이 둔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예상보다 더 강력하게 발표가 되는 것이고 이는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끈적할 것이다. 혹은 반등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발표를 보고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강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강력한 미국 경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연준은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고 다시 추가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겠죠. 이런 해석을 시장이 하고 있으니까 ISM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원인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어제 하락의 주된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제재 우려 때문입니다. 이 제재가 점점 커지며 애플뿐 아니라 또 다른 기업에게로 제재가 넓혀지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를 시장이 하고 있을 텐데요. 현재 애플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 어제 중국 애플 제재 소식으로 최근 상승폭을 다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차트적으로는 매우 악재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는 과거에 중국이 애플 제재를 했을 때 주가가 그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걸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야겠죠. 가장 최근에 굵직한 제재 소식을 살펴보니까 2020년 5월 16일 기사가 있습니다. 이때 미국은 중국의 화웨이를 제재하며 스마트폰 시장에서 거의 없애버렸었는데요. 이때도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우리 화웨이를 제재하면 우리는 애플과 퀄컴을 치겠다 라는 반격 대응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가를 살펴보면 화면 속 하얀 동그라미입니다. 코로나 폭락이 끝나고 반등을 하던 중이죠. 이 시기가 바로 베어마켓 랠리다 라고 비관론자들이 외치던 그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추가 하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이 시기에 애플은 중국에게 제재 경고를 받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후 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아무리 떨어져도 다시는 저때 가격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중국 제재를 살펴보면 2018년 12월 11일 기사가 있습니다. 2018년을 들으면 다들 아셔야 합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던 시기죠. 이때 기사 제목을 살펴보면 애플 중국에서 판매 금지 날벼락
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애플 판매가 금지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심한 제재였죠. 애플 월봉으로 2018년 12월 월봉을 찾아보니 정말 재미있는 차트가 발견되었습니다. 2018년 애플은 무려 30% 정도 폭락하며 애플은 이제 끝났다 라는 위기가 돌았는데요. 중국에서 애플 판매 금지 제재가 나온다니 보시다시피 애플 위기의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 코로나 폭락 때도 저때의 가격으로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즉 이번에 애플이 하락하고 이 애플의 하락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 향후 10년 뒤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기 위해, 즉 몇십억이라는 자산을 일구기 위해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주가를 견뎌내야 한다고 찰리 먼거는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통스러운 하락장을 투자 초기에 만났던 장기 투자자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수익으로 바라봤을 때 평단가를 낮출 수 있고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던 상황이었죠. 실제로 그 결과 유튜브를 시작하고 2년이 지난 지금 제 주식 수익은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워렌 버핏이 말한 돈이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3천만 원의 자본소득을 추가로 얻었습니다. 돈이 스스로 돈을 벌어주는 자본소득이 사회초년생 월급만큼 벌어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주식 투자로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203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 투자금은 약 20억, 30억 정도가 될 것이고 그땐 1년에 몇 억씩 돈을 벌어다 줄 겁니다. 이 과정이 경제적 자유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 마이너스 7,100만 원 계좌 공개할 때 그 하락장에서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전 오늘도 열심히 일해서 줍줍했다 라고 작년에 계좌를 계속 공개했던 이유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공부를 통해 확신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락장은 오고 또 고금리로 인해 경기 침체는 오겠죠. 이걸 반복해서 위기를 기회로 살리면 결국 돈이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이 여러분의 연봉을 뛰어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게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일을 안 해도 내 월급만큼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죠. 제가 직접 그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나중엔 1년에 1억을 벌고 5억을 벌고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본인이 지킨 말을 결국 지키지 못하고 다른 투자 방법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장기 투자에 실패하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말이죠. 전 현재 3년째 뚝심을 가지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제 장기 투자는 10년이 끝이 아닙니다. 그냥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것이 제 장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오를 땐 즐겼던 것이고 지금 8월, 9월 이 웅덩이에서 또 줍줍하는 5줄 웅줍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